안녕하세요. 충청서비스팀 이영진입니다. 오늘 치과 배관의 종류와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어렵지 않게 쉽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팀장님들이나 파트장님들은 제외하고 입사한 지 한 1, 2년 차 된 저희 직원분들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우선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평면도,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치과 구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체어가 5대가 있고 기계실이 이쪽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하는 건 컴프 석션 2대씩인데 한 대씩을 써도 체어 5대가 전부 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은 한데 저희는 추천을 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원장님이 하시는 건데 역시나 추천은 3대, 3대, 2대 이런 식으로 컴프 석션을 2대씩 넣는 걸 권장을 드리죠. 자, 다른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이런 평면도가 나오면 도망가세요. 이건 파트장이나 팀장님들 같은 선배들한테 넘기시고 책임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설치권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팀장님이나 파트장님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대. 10대인데 기계실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기계실 밑에 3대 있는 데는 3대로 묶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끝에 있는 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끝에 멀리 있는 라인은 3대, 가까이 있는 라인은 4대 이런 식으로 컴프 석션이 총 3대씩 들어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여기로 그치면 이제 컴프 석션이 3대면 되는데 이런 대규모 치과 같은 경우에는 기공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기공실이 있으면 기공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컴프 석션을 한 대를 더 여분으로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치과 평면도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파트장님께 결정을 미루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K3 설치 공간과 필요 배관입니다. 이건 많이 보신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봤는데 바닥 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600mm에 500mm 인테리어는 다 mm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600에 500을 띠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과 공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체어 필요한 설치 공간이 좌우로 보통 저희가 2400이 적당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400은 적정 공간인 거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그리고 적어도 한 2200까지는 진료가 가능은 해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만약에 뭐 2200으로 준다고 하면 요 코어 위치가 500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400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앞뒤 공간이 600이 아니라 500, 4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좌우 공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는 220V죠. 근데 보통 저희가 말을 안 하면 2구 콘센트를 빼놓는데 3구 콘센트를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체어 전력은 1.2kW입니다. 표시는 1.2kV로 되어 있는데 1.2kV랑 1.2kW는 같은 수치예요. 석션 스위치선이 필요하고요. 에어라인, 워터라인, 배수 PVC, 메인 50mm에 체어 앞 25mm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석션은 습식 같은 경우에는 25mm, 건식은 40mm, 체어 앞에는 25mm입니다. 이게 필수로 필요한 체어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고요. 기타로 랜 케이블, RGB 모니터 케이블,
TV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은 뭐 쓰시는 거에 따라서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메인 50에 체어압 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VC 규격을 좀 아셔야 돼요. 25mm, 25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내경입니다. 요 파이프 안쪽에 있는 요 내경 직경을 25파이라고 하는 거고요. 50파이짜리 파이프를 쓰면 25파이로 앞으로 빼달라고 하는 게 이경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이경 소켓을 써서 요거는 그냥 소켓이죠. 그 밑에 있는 요게 이경 소켓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경 소켓은 큰 직경을 작게 빼거나 작은 직경을 크게 넓히거나 하는 데 쓰는 소켓이고요. 그냥 PVC 파이프끼리 연결하는 건 요 소켓이라는 부품을 써요. 요 명칭을 알고 계시면 인테리어 설비팀이랑 아니면 뭐 인테리어 쪽 관계자분들이랑 얘기할 때 좀 대화가 편하겠죠. 이경 소켓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지름을 말하는 거고요. 외부 지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저희는. 체어 쪽 배관의 종류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일반적인 배관입니다. 요 두 개 다 일반적인 배관이죠. 그리고 요게 바닥 배관이나 특수 배관인데 왼쪽에 보이는 요 호스로 마감된 요 인테리어가 에이콘 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 호스는 엑셀 파이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요 우레탄 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하던 설치대로 크게 이연이 없으니까 뭐 원터치 피팅을 쓰고 투터치 피팅을 쓰고 이런 커플러를 써서 마감을 하죠, 저희가. 근데 요 특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테리어 쪽이랑 미리 말을 다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설치하러 가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에이콘 배관을 보면 에이콘 배관에 이런 소켓을 써서 연결을 해요. 에이콘 배관과 엑셀 파이프 배관의 장점은 처음 시공만 잘 되면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콘 배관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의 엑셀 파이프 배관의 형식인데 엑셀 파이프는 이런 황동립불, 요걸 신주라고 많이 하죠. 이런 신주로 연결을 많이 하는데 요게 에이콘 배관보다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안정성은 높은데 요건 뭐 많이 보진 못한 경우예요. 에이콘 배관을 좀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엑셀 파이프는 드물게, 그리고 대다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레탄 호스 마감을 많이 하죠. 우레탄 호스는 마감을 할 때 요 CD관이라는 걸 써요. CD관을 깔고 그 안에 우레탄 호스를 넣기 때문에 시공 방법도 간단하고 만약에 호스가 터졌을 때 유지보수하기에도 간편해요. 대신에 단점은 내구성이 이 우레탄 호스는 10년 내외로 한 번씩 문제가 생기니까 내구성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에이콘 배관, 엑셀 파이프 배관은 시공 용이성은 용이하지 않는데 내구성은 굉장히 높아요. 거의 원장님 은퇴하실 때까지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명이죠. 에이콘 배관으로 마감이 됐을 경우에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에이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요 볼밸브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터치 나사 뭐 수직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 요거는 편의성에 따라서 시공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여긴 바닥 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역자로 꺾여 있는 요 원터치 나사를 써달라고 하면은 더 용이하겠죠. 아래쪽 하단에 있는 엑셀 파이프 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황동 립불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있는 화면 중에서는 요 나비소컵 밸브와 원터치 나사로 마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이걸 현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서 마감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소켓 밸브와 원터치 나사로 마감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모르면 분명히 알긴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죠. 뭐 그림으로 그리든 뭐 사진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여주든 상관은 없는데 용어를 알면 좀 더 쉽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하나 설명을 빠뜨린 게 있었는데, 석션 스위치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스피커선 빼달라고 하면 돼요. 스피커선 빼달라고 하면 그게 제일 저희가 마감하기도 쉽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강선 같은 경우에는 마감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스피커선으로 빼달라고 하는 게 가장 마감하기가 편합니다. 작업하기도. 이런 일반적인 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피팅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워터 같은 경우에는 투터치 피팅 아니면 독립부를 쓰는데, 저희 지역 충청팀 같은 경우에는 투터치 피팅을 선호를 합니다. 독립불은 일단 작업하는 용이성이 편의성이 뛰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철밴드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투터치 피팅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에 저희는 투터치 피팅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레탄 호스가 아니라 만약에 정수 호스가 빠져나와 있다 하면 정수 피팅을 구해다 쓰는데, 정수 호스에는 이 독립불을 쓰면 안 돼요. 정수 호스는 일반 우레탄 호스보다 호스 자체가 얇아서 철밴드로 조일 경우에 찢어지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수 호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투터치 피팅을 쓰는데, 가급적이면 정수 호스에는 정수용 피팅을, 지금 여기 사진은 제가 자료에는 안 올렸는데 정수 피팅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기계실 필요 배관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계실 필요 배관은 필요 전력은 펌프는 1.5kW, 석션은 0.8kW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각각 독립적으로 차단기를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면 전기하시는 분이 알아서 요거 필요 전력 보고 설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석션 스위치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피커선 또는 장원선이라고 하는데, 장원선이 어떤 거냐면 흔히 보는 회색 피복에 안에 하얀색, 까만색 투피선이 들어있는 스피커선이랑 같은데 색깔만 다른 이걸 장원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연선이라고 하는데, 연선 종류는 뭐 종류에 무관하게 연선 종류를 쓰면 저희가 작업하기가 제일 좋죠. 강선 종류를 쓰면 설비하시는 분, 전기하시는 분이 작업하기에는 편한데 저희가 마무리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강선 종류는 접었다 폈다 여러 번 하게 되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연선 종류를 저희는 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라인, 고압호스 10파이, 워터라인, 고압호스 10파이 이걸 쓰는데, 워터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넣게 되면 보통 정수 호스를 쓰는 게 우레탄 호스보다는 더 안전해요. 정수 호스가 우레탄 호스보다는 수명이 더 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수 PVC는 메인 50mm에 여기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경 소켓을 써서 25파이로 뺐죠. 그리고 석션 PVC, 습식은 25파이, 건식은 40파이인데 건식이 왜 40파이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쓰고 환풍기와 같은 에어 구조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식인데, 파이프 직경이 넓을수록 압축 원리로 인해서 에어를 더 용이하게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메인 배관은 40파이로 쓰되 여기 올라오는 건 25파이로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요. 요 메인 배관이 넓을수록 압축해서 빨아들이는 힘이 더 세져요. 그리고 마감은 H배관의 밸브. 요거는 석션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요런 밸브를 달고 요 H배관을 쓰죠. 만약에 석션 2대가 물려 있는데 한 대가 퍼지면 요 밸브 가운데 있는 밸브를 열고 퍼진 쪽 밸브는 잠가서 안 퍼진 쪽 석션에 물려 있는 석션을 하나 들면 전부 다 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임시로 사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사이에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안전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H배관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관을 말을 안 하면 그냥 수도관만 빼놓고 요런 플라스틱 마감재로 그냥 마감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 쪽에서. 그래서 꼭 볼밸브와 원터치 나사를 껴서 마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뭐 손이 더 갈 필요가 없죠. 이 7번까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요. 환기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중간에 위치해 있는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를 빼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환기구 덕트 방식으로 빼든 뭐 환풍기를 달든 이거는 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습식 석션의 경우에도 소음기가 안 달려 있으면 환기구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냉난방기 덕트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다 써놨냐면 여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기계실 온도가 상승을 해서 펌프 석션의 온도도 상승을 해요. 그러면 기계가 뜨거워지면 당연히 퍼질 위험이 높아서 냉난방기 덕트, 그리고 겨울에는 뭐 동파 같은 위험을 위해서 에어컨을 따로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온풍기. 근데 냉난방기 덕트를 중앙 진료실에서 하나 끌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시공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되 저희는 넣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 정도까지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참고로 사진을 넣었는데 치과병원에 있는 컴프레셔예요. 저희 컴프레셔랑은 좀 모양이 다르죠. 이게 컴프레셔 본체고요. 요거는 에어 탱크, 그리고 이게 드라이어기입니다. 이게 체어 한 12대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 컴프레셔인데 일반 로컬 치과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뭐 체어 한 8대 그 정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장비를 쓰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요. 이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를 독립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2마력짜리 컴프레셔를 쓰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것보다 이런 컴프레셔를 넣는 걸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병원급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내를 하시는 것보단 팀장님, 파트장님께 조언을 그리고 미팅을 요청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간 치과 병원들의 이 이와타라는 컴프레셔를 여러 번 넣어봤는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고장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기계실 장비가 멈추면 치과 진료가 올스톱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장비를 추천을 드리는데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장비를 추천을 드린다고 참고 사진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듣는 동안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치과 배관의 종류와 이해라는 이 제목은 아니었는데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료를 제가 영업 지점에도 공유를 하고 해서 참고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 교육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혹시나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올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